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oh my trouble stone 이제 다 같이 네, 저희가 놀자. 행복한 노후 생활 이야기를 가끔씩 또 많이 하는데 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노후 자금이죠, 뭐. 노후 자금이고. 한치의 고민도 없으시네요. 아버지 세대가 지금 이제 은퇴를 막 하거나 이제 앞두고 있는 시대니까 그래도 맞아요. 저희도 신경이 좀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늘 하시는 이야기가 아유 늙어서 참 너희한테 손 안 벌리려면은 노후 자금이 든든하게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돈이 무조건 행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자금, 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금 활용법과 노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김보림 선임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노후 준비하면 진짜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금이 떠오르실 텐데요. 연금이라는 자산이 장기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후 준비를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노후가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는 개인 소득을 배분하실 때 우선순위에서 늦춰질 수 있는 밀리죠. 게 지금 쓸 네. 돈도 없는데 어떻게 미래일을 대비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다는 게.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두 분께서는 노후를 위해서 연금 가입하셨어요? 회사 측에서 들어주는 그런 연금 말고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연금을 말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개인연금도 요즘에는 그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그건 그냥 하는 게 이득이지 않나 싶어서 해놓기는 저도 하나 했어요. 있기는 한데 뭐 수익률이 별로 파란색이 좋지 숫자가 않아서 찍혀 문제이긴 있더라고요. 한데 일단 시작하신 것만으로도 잘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연금은 빨리 준비하실수록 빨리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늦으면 늦은 만큼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고 힘도 많이 들어요. 두 분께서 개인연금을 1억 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신다면 매월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 4, 50만 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요? 1억이라는 돈을 뭐 목표를 세운 적이 없어서 네. 매월 28만 원씩 적립하시면 30년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10년 늦게 준비하시면은 매월 42만 원씩 20년간 준비하셔야 되시고 20년 늦게 준비하시면 매월 84만 원씩 10년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금액이 확 늘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연금은 가능하면 사실 빨리 준비하는 게 확실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늘어나는 금액이 월 적립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시로는 개인연금 금액 1억 원을 말씀드렸지만 실제 노후 자산에 필요한 연금 금액은 1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연금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게 연금의 종류가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여서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종류 소개도 좀 해주세요. 연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연금의 종류가 많고 각각 특징도 다르고요.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각 특징을 이해하시고 연금 활용 방법까지 체득하신다면은 효과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직장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이라고 하면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3층 연금. 3대 연금 아니고 3층이 있어요? 네, 3층 연금이라고 합니다. 네. 1층 연금에는 기본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고요. 네. 2층 연금에는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 연금을 일컬어서 3층 연금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크게 세 가지군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도 활용 방법이 있거든요. 국민연금 네. 제일 이제 중요하고 또 오늘도 관련된 또 뉴스가 나와서 참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늦춰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 근데 때 되면 나오는 연금으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한다는 이야기세요? 국민연금이 알고 계신 것처럼 때가 되면 나오는 연금이 맞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 받으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61년생이신 경우에는 만 63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시고요. 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요. 네. 이렇게 정해진 시기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미뤄서 받는 연금을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미루면 더 오. 많이 주는 거잖아요. 네, 연금을 미룰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루는 만큼 1년에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거든요. 매월 1개월 단위에서 최장 5년까지 연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 연기하실 수도 있지만 50%에서 100% 이내로 부분적으로도 연기하실 수 있어요. 예. 네, 뭐 7.2%씩 매년 증가한다고 하니까 좀 뭐 높아 보이긴 한데 확 와닿지가 않아서요. 예를 좀 들어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시는 분께서 5년 뒤에 연금을 받게 되시면 네. 7.2%씩 5년간 늘어나기 때문에 136만 원이 됩니다. 한 달 수령액이 36만 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런데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이 되는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령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좋아 보이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국민연금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 늦게 받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금액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기본적으로 생존하시는 동안에 받는 연금이거든요.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사망 이후에는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최대 60%를 가족분들에게 지급을 하지만 온전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때는 생존 동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을 고려하실 때는 나의 건강 상태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네. 마냥 연기한다고 좋을 게 아니라 건강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혹시? 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되면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요? 일단 은퇴를 거의 대부분 하시니까 이제 국민연금 해당이 될 텐데, 그때 뭐 부동산 관련 뭐 소득 뭐 이런 거일까요? 임대소득이나? 네,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해서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통해서 근로소득이 그럴 발생하실 수도 경우에는 있겠어요.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네. 월소득 기준으로 253만 원까지는 국민연금 금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월소득이 점점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금액도 줄어들거든요. 네. 처음에는 5만 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75만 원까지도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줄어드는 금액은 그럼 수령 기간 내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최초 5년간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감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면 국민연금 받으시는데 무리가 없으시겠지만 그런데 국민연금 감소 금액이 크시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연기연금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줄어드는 것도 없고 오히려 나중에 받으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예, 훨씬 맞습니다. 이득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차피 국민연금 수령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이 있으시면 정상적인 연금액을 받지 못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기연금을 통해서 내가 수령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시고 매년 7.2%씩 연금액을 늘리실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연기연금 제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연기 연금 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앞당겨서 받는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조기 연금을 통해서 정해진 시기보다 먼저 미리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대신에 미리 받으시는 만큼 국민연금 금액이 6%가 매년 줄어듭니다. 반대로 줄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시는 분께서 연기연금을 통해서 5년을 미리 받게 되시면 금액이 70만 원으로 낮아지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거 받는 것도 아까랑 같은 시스템으로 한 5년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네. 네, 어.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줄어들면은 막상 또 듣기에는 이게 좀 불리한 게 아닌가, 빨리 받는 건 이런 생각이 우선은 좀 들어요. 30만 원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활용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 60세 보통 퇴직을 하시고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데까지는 만 63세 또는 만 65세에 받게 되시거든요. 네. 그러시면은 은퇴하시고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데까지 3년에서 5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모아두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저축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때 필요하신 연금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국민연금을 미리 받으시는 것도 그럴 때. 방법이죠. 네. 그렇군요. 은퇴 예정이신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가장 큰 고민이 혹시 어떤 거인지 아세요? 가장 큰 돈이 고민.
어디에 크게 들어가나 이런 고민 아닐까요? 아, 이제 예. 소득이 없어지니까 네. 돈을 네. 어떻게 좀 분배를 해야 될지 네, 맞습니다. 재테크한 걸 좀 빼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생활비를 줄이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런데 생활비는 아무리 줄여도 줄여지지 않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줄이실 경우에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액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연금 조기연금 제도를 통해서 미리 연금액을 보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네. 종합을 좀 어렵네요. 해보면 네. 빨리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받는 게 좋습니까? 이 딱 잘라서 뭐 정해주세요.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받는 게 좋을까요? 늦게 받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저의 사망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조기연금으로 빨리 받으시면 그만큼 총 수령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기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과 정상적으로 받으셨을 때 결국에는 이 두 연금 중에 어떤 연금으로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지 그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액이 네. 또 중요하겠군요. 네, 그러게요. 맞습니다. 예. 이 총액 수준이 동일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 기준으로는 80대 초반이시면 이 총액의 그 크기가 같아집니다. 정확한 비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모바일 어플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네,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데 중간에 내가 퇴직연금이나 연금 받기 전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거나 실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금이 중간에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 18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받고 계시는 구직자 분들께서 네.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의 납부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12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거든요. 네. 공백기에 이제 준다는 건데 구직급여라는 게 실업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이걸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원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인정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직전 소득의 3개월 소득의 50%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소득이 70만 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70만 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면 6만 3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25%에 해당되는 금액만 개인이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75%인 4만 7,250원을 국가에서 12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납입보험료 대비에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당연한 그러겠죠. 거죠. 뭐. 네.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납입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 납입보험료가 많은 것보다 납입 기간이 긴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실업 크레딧 제도를 통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면서 국민연금을 수령 금액을 늘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국민연금 수령 관련해서도 세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도 세금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금이 발생하는 기간이 있고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02년 1월 기준으로 해서 2002년 1월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이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거든요. 왜요? 왜 2002년이 기준이죠? 그때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이 되면서 혹시 연말 정산하실 때 소득공제 항목에서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미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에 따른 세금을 내시는 거고요. 세금은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원천 징수되고요. 종합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 뭔가 생각을 많이 하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건 피하면 안 되고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국민연금은 정해진 대로 정해진 금액을 받는 연금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기연금이나 조기연금을 통해서 나의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연계해서 국민연금까지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참 크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 오늘을 또 계기로 여러 가지 또 함께 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보림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